경제가 위기라는 것. 노동조합이 안 만들어졌으면 정말 고용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 제조사업장 현대자동차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 그동안 조선 문제가 심각했다면 이 자동차로 이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보다는 재벌 편이라는 것. 문재인이 똑바로 잘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상을 놓고 보면은 재벌들의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 최저임금법 계약하고 탄력근로제 도입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시기들이 올 것 같고요. 박근혜 때 노동계약을 했다가 우리가 싸워서 막아냈는데 지금은 못 막아내고 있는 상황들이 오히려 이제 지금 이게 현실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문재인 정부 2년간 우리가 너무 물러터졌었다는 것. 매년 힘든 한 해였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해왔던 그런 투쟁처럼 더 가열차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우리는 알고 있다. 나의 삶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거의 20년 동안 정부가 관리해 왔었던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이 인수할 걸로 보입니다. 마치 깜짝 쇼하듯이 발표를 했다. 빅2 체제로의 조선산업 재편? 13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들여 살려놓은 대우조선을 재벌의 입에 홀랑 털어넣겠단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은 모두 생산 영역이 겹친다. 노동자의 희생을 불러올 구조조정이 불보듯 뻔하다. 더 나아가 경남 지역의 중소조선소와 조선산업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끊는 일일 것이다. 경남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조선 산업 기반 허물은 인수 매각 반대한다. 절대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매입하면 안 됩니다. 한국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이라는 공룡만 남은 채 생태계가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SUV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화이팅! 이미 한국은 자동차 생산 과잉 국가이다. 더욱이 광주형 일자리에서 만든다는 경차는 국내 판매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경차를 만드는 한국 GM 창원 공장의 가동률은 채 50%가 안 된다. 이런데도 세금을 쏟아부어가면서 하겠다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와 지자체는 좌우당 간의 일자리 창출이다. 얼마나 나쁜 일자리인지, 얼마나 실패 확률이 클 것인지는 알 바가 아니다. 현대차도 노리는 것이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 지부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어 도대체가 임금도 생산도 자본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는 이 골칫거리를 해결해준다. 임금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이드라인으로 결정한다. 새로운 형태의 저임금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임금 결정에 처음부터 노동조합이 손을 댈 수가 없다. 임금 협상권이 없는 노동조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광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주는 시작일 뿐이다. 전 지역에서 세금을 들여 재벌 대기업에게 노동조합을 회피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일자리를 안겨주겠다는 정책이다. 대기업이 저임금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정부의 이런 정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노동자의 미래도 제조업의 미래도 없다. 탄력 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한다. 주 40시간 기본에 연장 12시간이라는 주 52시간제는 물 건너갔다. 대신에 한 주는 40시간, 다음 주는 64시간. 이런 짓을 6개월간 계속하거나 아니면 3개월 연속으로 주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주 80시간까지도 일을 시킬 수 있다. 요즘은 한 달만 주 64시간 일해도 과로사를 산재로 인정하는데 이 계약법은 과로사를 3번 하고도 남을 정도다. 사장 마음대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한다. 옛날에는 늘릴 때는 그만큼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주어야 했는데 이제는 사장이 계산을 잘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수당 한 푼 안 주고도 일을 시킬 수 있다. 당장 내일 몇 시간 일할지, 다음 주에 몇 시간 일할지, 알 수 없는 노동자의 삶이, 가정이, 사회생활이 온전할까?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의결기구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고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정하게 한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딱 그어놓는다. 노동자가 사용자와 아무리 싸워봐야 전문가들이 준 가이드라인을 넘을 수가 없다. 더욱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2가지 기준을 새로 넣었다.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저임금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라고 깎고, 고용 위기라고 또 깎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또 깎자느니, 주휴수당까지 폐지하자느니 해도 너무한다. 이제부터 재벌이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경사노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노동 3권을 파괴하려고 나섰는지를 보자. 파업을 해도 공장이 돌아가게 해달라. 노동자의 궁극의 무기. 노동자의 파업권이 파괴된다. 처음부터 무슨 쟁의 행위 할 것인지 정해서 찬반 투표하고
찬반 투표 효력을 60일만 인정하고 쟁의 행위를 중단했다가 다시 할 때도 찬반 투표해라. 노동자가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한 일에 일일이 간섭하고 족쇄를 채운다. 공장 점거는 고사하고 사업장 안에서 집회도 피켓팅도 못한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단체 교섭권을 4년에 한 번만 행사하라. 임기 2년인 금속노조는 지부장, 지회장이 2번 바뀔 동안 단체 교섭을 못한다. 사업장의 임금과 복지 말고는 단체 교섭 대상조차도 안 된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 기본권을 침해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해달라. 대놓고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뻔뻔한 요구다. 그동안 노동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용자 대항권의 끝판왕. 직장 폐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문재인 정권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려면 재벌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사업장 단위의 증거 파업이라든지 대책을 노조법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빅딜을 할 거냐. 지금 여당에서 내놓고 있는 노동계약법이 이미 막장의 끝판왕쯤 된다. 종사자인 조합원과 비종사자인 조합원을 구분하고 비종사자인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불허한다. 산별 노조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노조 활동 시 목적, 시기, 장소, 인원 등을 사측에 통보하도록 강제한다. 사측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 전에 속내를 미리 다 내보이라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오랫동안 없애라고 요구해온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 합의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도 그대로 두겠다고 한다. 올 1월 자동차 산업에서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산업 미래 발전을 위한 노사정 포럼이 출범했다. 금속노조는 연구 역량을 강화해서 제조업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는 산업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를 해서 구조조정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구조조정이 왔을 때 사업장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2년이 다 돼가도록 산자위와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원회에 잠자고 있는 제조업 발전특별법을 올해는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금속노조가 앞으로에 있을 구조조정이나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예견하고 예상을 해서 미리 좀 준비하고 싸울 태세를 먼저 갖추어야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함께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금속노조는 재벌개혁 투쟁을 가장 중요한 할 일로 잡았다. 그 중에서도 원하청 불공정 횡포 근절이 핵심 목표다. (2019년) 임단협에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안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 요구를 교섭 의제로 하고 노사 공동위와 노정 교섭에서도 의제로 제기한다. 임금 인상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구간별 2단계 임금 인상 요구를 한다.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규제, 협력사와의 전속 거래 금지, 기술 탈취, 납품 단가 강제 인하 금지 등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독식 구조를 깨뜨리고 모두 함께 먹고 사는 경제로 한국 경제를 바꿔낼 것이다. 금속노조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재벌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시켰다. 금속노조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수년간 끈질기게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했다. 이런 투쟁을 모아내 재벌의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끊어내려고 한다. 재벌개혁 투쟁은 금속노조만이 아니라 삼성, LG 등 재벌 그룹사와 공동 투쟁할 것이다. 또한 금속, 화섬, 서비스, 건설 등 민주노총 재벌사 노동자 재벌개혁 공동 투쟁을 추진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그닥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재벌개혁부터 먼저 해야 된다. (2019년) 올해는 ILO 100주년이다. 우리는 벌써 3년째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걸고 싸워왔다. 노조할 권리 쟁취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복수노조로 고통받고 있는 금속노조에게도 절실한 요구이다. 올해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 정부의 노동계약 시도를 저지하고 우리들의 요구를 담아 노동법을 전면 재개정하자. 밀리면 노동계약이고 이기면 노조할 권리 쟁취다. 올해는 복수노조 사업장에 관한 그런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폐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72.3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고 있다. 무노조 삼성과 포스코에 당당히 금속노조 깃발을 올렸다. 조합원 수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계속 가입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정년퇴직으로 나간 조합원이 5천여 명에 이르지만 2만여 명의 조합원이 새로 가입해 2018년 조합원이 18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올해 퇴직자가 3천 명이 넘고 내년부터는 한 해에 4천 명, 또 몇 년 후엔 한 해에 6천 명 이상이 퇴직한다.
퇴직조합원을 조직화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조직 확대를 전면에 걸고 노동조합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려고 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고용만 지키면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 동료들을 벗어나서 옆에 공장 아니면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 아니면 전체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좀 고민하고 함께 이렇게 아픔에 공감하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10개 사업장이 노사 공동위 참가에 합의했다. 올해 노사 공동위의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사업장을 참가시켜 산별교섭 확대의 발판으로 만들 것이다. 임단협에서 원하청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단체협약위원회를 강화해 임단협의 통일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산별교섭 제도화를 힘있게 요구할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치 못한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남과 북은 평화로 가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경제위기 탈출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남북 화해를 이끌어가는 파트너로 재벌을 끌어들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북한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과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때에 구경꾼이 될 수는 없다. 금속노조는 2019년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힘있는 주체로 나설 것이다. 대의원 동지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잡지를 해내는 이런 나쁜 사장은 47차 정기대의원회를 통해서 힘차게 투쟁을 조직해봅시다. 금속노조라면은 첫 번째는 재벌을 닦게 자본을 상대로 한 본질 투쟁을 해야 된다. 진정 금속노조가 나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금속노동자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가입 사업장들이 여성이 많은 사업장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인지를 큰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투쟁들이 좀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더 배워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저도 한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개별 대응이 아니라 함께 대응하고 함께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다. 한마음 한뜻으로 손발 맞춰 조여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우리의 투쟁도 이미 시작됐다.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같이 끝까지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조합원들과 뭉쳐서 그렇게 갈 겁니다. 끝까지. 나만 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살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앞장서는 노조인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저희도
따라가고 끝까지 함께할 각오로 싸우고 있습니다.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투쟁! 끝까지 싸운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노조는 나의 힘, 단결은 우리의 의무. 투쟁!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 금속노조에 한다면 한다는 정신을 반드시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힘차게 단결하고 투쟁하겠습니다. 투쟁!